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요. 자, 어떤 램을 사야 하는가? AMD 편을 먼저 찍을게요. AMD가 쉬워서. AMD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DDR4를 다루진 않아요. DDR5, 젠4를 얘기하는 겁니다. 젠4. 어떤 램을 사야 하는가? 일단 중요한 걸 짚고 가야 돼요. 순정으로 쓸 건가? 아니면 XP 또는 X4를 쓸 건가? 아니면 오버클럭을 할 건가? 오버클럭을 한다는 거는 스스로 오버클럭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순정을 쓸 거다, 순정으로 쓸 거다 하는 분하고 요거랑 요게 조금 선택지가 좀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다나와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요 컴퓨터 탭의 주요 부품에 램으로 가가지고요. DDR5 찍고, 젠4는 DDR4가 없습니다. DDR5를 찍고, 그 다음에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자, 요거 한 개 찍으세요.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용량을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새는 8기가 두 개는 잘 안 써요. 근데 뭐 나는 정말 싸게 가겠다면 뭐 8기가로 하셔도 되고. 근데 요새 DDR5는 16기가를 많이 쓰는 추세라 16기가 두 개 해서 32기가. 그러니까 내가 쓸 용량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이게 16기가. 예를 들어 내가 16기가를 쓸 거다 하면은 얘는 8기가짜리 두 개 쓰시면 되고, 32기가 쓸 거다 하면은 16기가 두 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기가로 충분하다 하면 24기가 곱하기 두 개, 뭐 64기가 쓸 거다 하면은 32기가 두 개, 그 다음에 나는 96기가 쓸 거야. 그러면 48개 두 개가 권장되고요. 그 다음에 128기가 쓸 거야. 얘는 어쩔 수 없이 32기가 4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6기가 써야 된다. 얘는 48기가 4개. 얘네는 풀뱅크 안 되나요? 풀뱅크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은 뭐 시간 남으면 제가 해보고 어쨌든 전 이렇게 권장합니다. 근데 지금 굳이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이 요거 갈 필요 없어요. 순정으로 쓰시는 분은 이게 더 쌉니다. 64기가. 얘도 마찬가지로. 순정으로 쓰시는 분은 96기가짜리 보다 차라리 128기가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순정으로 쓰시는 분에 한해서고.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나는 32기가로 쓸 거야. 그럼 16기가짜리 두 개를 꼽으시는데 16기가로 검색하면 됩니다. 쭉 내려볼게요. 낮은 가격도 정렬 하시고요. 여기 이제 4800에 CL40, 뭐 5600, 뭐 이런 것도 있죠. 5600에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거. 나 뭘 써야 되지? 지금 램이 너무 많아.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거의 이 한 개를 골랐을 때 나오는 램들은요. 튜닝 램이 아니라 순정 기준 램이 많아요. 순정 기준이라고 하면은 표준 램입니다. 이 표준이 있어요. 스탠다드. 제덱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 값이 보통 클럭이 4800, 그 다음에 5600 이렇게 가는데 4800에서 값이 39, 39고 타이밍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CL 타이밍, RCD 타이밍, 그다음 RP 타이밍인데 여기 써져 있는 값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 얘가 표준 값은 다 1.1V예요. 얘는 46, 46, 40. 근데 얘가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표준 램 보시면 얘는 표준 램이죠. 4800에 40, 40, 40. 얘는 5600에 시금치면 요겁니다. 요거 아니지. 얘가 45, 45. 시금치면 요걸 거예요. 요거
마이크론도 요거죠. 지금 464545 1.1V. 삼성램 4800, 뭐 게일 4800,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순정으로 쓸 거면 싼 게 제일 좋아요. 싼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 뭐가 더 나아요? 혹은 4800이랑 5600이 뭐가 더 나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클럭 높은 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 그럼 계산기를 잠깐 열어볼게요. 자, 클럭이 높으면 더 빠를까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4800에 얘가 타이밍이 40인데 얘는 46이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4800을 한 클럭 단위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하면 4800이 DDR 듀얼 레이트라서 2로 나누고 그러면 2400 1초에 2400만 번을 아니지 2400 메가헤르츠니까 뭐 이게 단위가 메가헤르츠면은 공이 뒤에 6개인가 붙거든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계산하면 빡세니까 이걸 그냥 요렇게 나누면 이걸 나노세컨드 단위로 보시면 돼요. 0.416 나노세컨드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클럭에. 이 4800일 때는 한 클럭당 속도가 0.416 66667 나노세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7로 올렸어요. 근데 40인 경우에 여기에다 곱하기 40 클럭이니까 이 CL40이라는 건 CL 동작을 40클럭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4800일 때 40은 16.66667 나노세컨드고요. 40 말고 39는 이렇게 되죠. 5600일 때는 어떨까? 5600을 2로 나누고 2800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이제 한 클럭당 속도인데 여기서 46 하면은 45는 16.071428. 자, 한번 보세요. 자, 40하고 46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46이 빠르긴 빠르죠? 많이 빠른가요? 이것도 많이 빠른가요? 앞자리 똑같잖아요. 16. 물론 이 뒷자리 차이도 이게 많이 모이면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준값이라면요 1.1V 쓰는 표준값이면 4800에 40이나 5600에 46이나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물론 5600이 살짝 빨라요. AMD 같은 경우는 원래 베이스 클럭을 5200으로 동작하기도 합니다. 5200 표준값이 있어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 검색하면은 뭐 어딘가 나오겠지. 어디 있을까요? 응. (5200) 표준은 4800일 때 요거 5200일 땐 42 이게 아마 41로 가나요? 요것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2600 요게 42면 16.153846 41이면
얘가 더 빠르네. 5200이 더 빠르네. 예, 5646보다 5242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마냥 클럭이 높다고 무조건 빠른 게 아닙니다. 5600 표준 값은 46, 6000 표준은 뭐 50, 6400 뭐 52,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다 표준에 대한 값이 있어요. 이게 다 표준입니다. 뒤에 보면 레이턴시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 중간 값을 봤을 때 3200의 CL26이랑 16.25잖아요. 그럼 4800의 CL40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16.67, 16.15, 16.43, 16.67. 그러니까 표준 램을 쓴다는 거는 그렇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굳이 클럭 높은 걸 갈 필요는 없습니다. AMD에서는 어쨌든 메인보드에 따라서 램을 5600 램을 꽂았을 때 5200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5600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메인보드에 따라서 따르고 바이오스에 따라서 틀려요. 4800 램을 꽂으면 4800으로 동작할 겁니다. 이거는 뭐 해봐야 아는데 보통 5600 램을 꽂았을 때 5200으로 되는 경우면 5200을 5600으로 올리면 자동으로 타이밍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오버클럭의 영역이라서 일단 순정 상태에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5200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싼 거 쓰면 되는데 보시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예를 들어 얘랑 지금 뭐 한 1000원도 차이 안 나잖아요. 마이크론 쓸 거냐 삼성 쓸 거냐. 보면은 보통 램 구매하실 때 제일 싼 게 이제 카드 할인 거 걸거나 현금가 하면은 제일 싸거든요. 별 차이가 없긴 하네 이거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얘도 별 차이가 없긴 하네요. 그래서 보통 지금 DDR5에서는 그냥 싼 거 쓰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AMD 같은 경우에 이제 호환성 문제가 요새 대두되고 있어서 호환성 문제가 가장 큰 게 일단 삼성전자 5600짜리가 조금 호환성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세간에는 뭐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호환성이라는 게 장착을 했을 때 부팅이 안 되거나 그런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AMD는 램 트레이닝을 먼저 돌리는데 부팅할 때 거기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긴 해요. 사실 얘는 몰이 3개니까 얘는 판매물이 없는 거고 얘는 품절이라 봐도 되고 제일 싼 게 얘인데 싼 게 싼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걸요 이거.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네. 쭉 43,000원까지 밀렸는데 얘가 이제 요새 많이 안 나가니까 그 호환성 이슈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많이 안 나가니까 가격이 싸진 거고. 근데 이제 싼 것도 싼 거지만 이제 AS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병행 수입 벌크 AS 등 여부 판매처 확인 요망이라 적혀 있는데 이 녹색 그린 램은 사실 정품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병행 수입 내지 벌크가 많고 판매처를 통한 AS라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AS 기간도 뭐 만약에 이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AS가 된다. DDR 메모리 서비스 센터 따로 있는데 거기서 AS를 된다 해도 막 1년 내지 1년 반 아마 1년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AS 기간이. 이런 시금치류는 AS 기간이 라이프 워런티가 아니라 1년 내지 1년 반 뭐 길어야 2년 뭐 그렇게 되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브랜드명 크루셜 혹은 A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튜닝 램을 판매를 하는 브랜드명을 달고 있다. 게일 그 다음에 팀그룹 또 내려보면은 뭐 에센코어 클레브 PNY 이런 튜닝램 제조를 하는 그런 네이밍을 달고 있으면요 거의 거진 라이프 워런티예요. AS가 한번 볼게요. 상세 정보 가시면은
이렇게 제품 설명 블라블라 나오고, 라이프 워런티면 보통 라이프 워런티가 써 있어요. 쭉 내리시면 무제한의 품질 보증 써 있죠. 무제한. 보통 라이프 워런티라고 부르는데, 단종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개인적인 파손이 아니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프 워런티 있는 제품을 사는 걸 권장해요. 순정으로 쓰실 거면.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나은 것 같고요. 호환성 이슈도 삼성전자 5600보다 마이크론 5600이 좀 더 호환성에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대원 CTS 유통이고, 얘는 지금 어디가 유통인지 안 나와 있죠. 이런 것보다는 대원 CTS처럼 이런 식으로 유통사가 명시가 된 쪽이 AS 받기 편합니다. 이런 거는 유통사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 유통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돼서. 만약에 나는 꼭 죽어도 삼성전자 써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5600보다 차라리 삼성전자 4800이 더 좋습니다. 호환성 문제에서는 4800이 더 나아요. 그래서 5600보다 4800이 더 비싼 거예요. 게일 4800은 후기가 별로 없어서 이게 호환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얘도 라이프 워런티일 겁니다. 라이프 워런티. 쭉 내리면 뭐 다들 DDR5 특성을 되게 뭐 엄청난 것처럼 적어 놓고 있는데, 이런 건 다 볼 거 없고 그냥 라이프 워런티가 있는지 이렇게. 게일도 라이프 워런티고요. 또 이제 팀그룹도 라이프 워런티. 특히 서린이라고 붙어 있으면은 AS는 정말 좋습니다. AS 보고 간다 그러면 요거 적힌 거 사세요. 팀그룹 4800도 있고, 게일도 서린에서 유통하지 않나? 게일 어디서 유통하지? 유통사가 궁금하면 얘는 의견이 없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군요. 7월 달에 나온 거네. 서린에서 유통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서린이 답변하는 램을 사면 서린에서 AS 받을 수 있는데, 정말 AS가 좋은 회사입니다. 이 서린 CNI는 조금 비싼 값을 해요. 서린 CNI에서 사는 램들은. 뒤에 이렇게 서린이라 적혀 있는 거, 이런 램들은 AS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4800짜리 살 건지 5200짜리 살 건지 5600짜리 살 건지 그거는 뭐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4800이라고 그렇게 구린 게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실제로 순정을 쓰는 성능은. 근데 이제 뭐 굳이 따지고 들면 이게 삼성 베이스냐 마이크론 베이스냐 하이닉스 베이스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제는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싼 거 쓰면 됩니다. 싼 거. 싸고 AS 잘 되는 거. 그쵸? 그래서 뭐 굳이 제일 싼 거 고르자면 마이크론, 1번 마이크론. 근데 뭐 재판매 단가까지 생각을 하면은 마이크론은 생각보다 수요가 없을 수 있어요. 1번 마이크론. 그 다음에 게일은 제가 안 써봐서 딱히 말을 못하겠고, 팀그룹도 괜찮고요. 팀그룹 서린. 이게 근데 4800CL 사실 52,000원 정도 태울 거면요, 이제 수요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내가 램을 바꾸겠다, 램을 바꾸면 얘를 어떻게든 처분해야 되잖아요. 중고로라도. 그러면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지 보세요. 게일램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안 살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잘 안 사고, 보통 이제 이게 하이닉스가 달려 있는 것들이 수요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닉스 달려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하이닉스 베이스. 팀그룹 램도 하이닉스가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얘기하면 얘가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 마이크론일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하이닉스라고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혼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에센코 클래브램은
얘는 100%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M다이 4800이면. 그 다음에 또 100% 하이닉스라고 알려져 있는 하이닉스 A다이 5600. 얘는 하이닉스 A다이. 그 다음에 가격 많이 올라갔네. 패트리오트. 이것도 100% 하이닉스 A다입니다. 나머지는 얘도 하이닉스 A다이고요. 평행 수입. 하이닉스 얘도 AS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 센터에서 AS를 받아도 병행 수입은 AS 자체가 안 될 거니까 얘는 판매처에서 1:1 교환을 받아야 되고. 뒤에 ECC 붙은 건 서버램입니다. 이건 데스크탑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XMP 적용된 램이라 요거는 볼 필요 없고. 아무튼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제 보자면은 이러나 저러나 순정에서는 마이크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예. 어쨌든 순정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용량이 16기가가 아니라 나는 32기가 쓰겠다. 32기가 제일 싼 거는 삼성 5600인데 삼성 4800이 호환성이 더 좋아요.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가격차 보면은 얘가 더 비싸죠. 그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감수할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말이 좋아 호환성 이슈지. 그냥 내가 장착해서 잘 되면 장땡이긴 하거든요. 순정 상태에서는. 그래서 얘도 장착해서 잘 되면은 그냥 쓰면 됩니다. 싼 맛에. 안 되면은 뭐 판매처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되고. 이제 마이크론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가격대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32기가 뭐 쪽에서는 사실 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하긴 뭐 한 7,000원 정도 차이. 여기서는 하이닉스 A 패트리오트 얘가 이제 확정 하이닉스 A다이고요. 팀그룹은 가끔 하이닉스가 다 들어있긴 한데 가끔이라기보다 마이크론이 가끔 섞여 있어요. 이 팀그룹 램은. 그러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대충 싼 맛에 뽑아서 쓰려면 팀그룹 것도 괜찮아요. 얘는 M다일 확률이 있고요. 하이닉스 M다일 확률이 있고,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이에요. 얘도 그 다음에 5600. 얘는 하이닉스 A다이 또는 마이크론. 그래서 뭐 뽑기. 근데 이 가격이면 차라리 이거 사죠. 패트리오트. 얘는 확정 하이닉스 A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 바에 요거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24기가) 모듈은 없는데 24기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두 개 찍으면은 튜닝 램이 나와요. 순정 램은 아직 국내 미출시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64기가짜리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이건 서버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CC 붙었으니까 데스크탑에서 못 써요. 네, 그래서 단품으로는 최대 32기가. 8기가짜리도 한번 볼까? 그냥 이거 쓰시면 되겠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버클럭 안 들어가거든요. 오버클럭 하실 분은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네. 아 이거 가격 차이 얼마. 아니다, 얘도 마이크론이구나. 마이크론 4800. 요거 쓰세요. 여기 AS도 잘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별로 비추. 제 생각에 8기가에서 뽑자면은 이거 아니면 저는 요걸로 갈 것 같아요. (16기가에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 삼성전자도 뽑기만 잘 통과하면 괜찮습니다. 초기 불량만 아니면 돼요. 램은 사실 초기 불량만 아니면 잘 고장 안 나요.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정 말고 XMP로 쓰시는 분들, 이 라인업이 제일 많을 건데, 오버클럭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이 XMP 램을 사가지고 오버클럭용으로 써도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좀 클럭 수율이 검증이 된 램들이기 때문에 8200이나 너무 비싸죠. 가격 보세요. 가격이 램값이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40만원대 이래요. 이게 16기가짜리 두 개인데 좀 비싸니까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개 찍고 요거 여기서 하이닉스 A다이를 고르면 됩니다. 지금 오버클럭은 하이닉스 A다이가 제일 잘 들어가거든요. 나는 적당히 가성비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거 사면 되고 삼성 4800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마이크론 사지 마세요. 삼성 5600도 사지 마세요. 삼성 5600 되게 안 들어갑니다. 네, 마이크론 5600도 별로고요. 그나마 좀 쓸만한 게 삼성 4800 가성비로 쓸만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면 하이닉스 M다이가 삼성램보다 더 잘 되고요. 근데 이 가격 태울 거면은 A다이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센코어 클레버 5600 A다이. 근데 AMD 쓰시는 분들은 에센코어 램을 쓰시면은 이제 전압이 1.43V가 맥스일 수 있어요. 에센코어는 PMIC를 르네사스라는 PMIC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각 잡고 오버클럭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걸로 가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가격 값을 할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오버클럭에 자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오버클럭 쪼렙이야 그냥 적당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에센코어 클레버도 나쁘진 않고, 여기 가격이 많이 올라왔네. 예전에 되게 쌌는데 더 쌌는데 떨어진 거구나. 예전에 특가할 때 좀 더 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만약에 16기가로 안 할 거고 좀 더 큰 용량으로 오버클럭 하고 싶다, 그럼 32기가짜리는 참고로 16기가짜리보다 32기가짜리가 클럭이 더 안 들어가요. 32기가짜리에서 하실 거면은 요건 쓰지 마시고, 이거 잘 안 들어가요. RCD 타이밍이 잘 안 조여집니다. 4800 못해도 4800 요거 아니면 마이크론 하지 마시고 여기도 패트리어트 요걸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A다이고 리치트 PMIC로 AMD에서도 언락이 될 겁니다. 몇 개 보드 빼고요. 안 되는 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용량이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지금 24기가짜리 두 개 모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순정 시금치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XMP로만 사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크론 베이스고 얘도 마이크론 베이스고, 여기에 5600이라 적힌 건 전부 다 마이크론 베이스고요. 그 다음 커세어도 마이크론 내지 삼성을 많이 써요. 얘도 마이크론일 거예요. 마이크론. 하이닉스 램은 제일 싼 게 얘입니다. 이거 특가 태우면 좀 쌀 텐데. 특가 없나? 아무튼 이게 지금 24기가 모듈 하이닉스 모듈 중에 제일 싼 거. 이거 사다가 요 클럭이랑 이 스펙 넣으면 인텔에서 이거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애매한 포지션이 7200이 제일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인텔에서 쓴다고 해도 지금 AMD에선 7200 안 들어가요. 아니 들어갈 수 있지. 최근 바이오스에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안 들어가는 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00은 좀 포지션이 애매하고, 굳이 24기가짜리 두 개로 쓰실 거면은 얘가 대안이 제일 좋고, 인텔에서 쓰실 거면은 나는 정말 돈 투자해서라도 해보고 싶다, 뭐 요런 거. 너무 비싸죠? 비싸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용량이 더 컸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요렇게. 그럼 48기가짜리 두 개가 이제 XMP로 출시가 됐는데, 커세어 쪽은 오버클럭용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나왔어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지금 아마 특가 행사하는데 56만원인가 할 겁니다. 여기는 없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행사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딱 이 정도 보시면 돼요. XMP 램으로 사고 싶다면은 XMP 램 중에 7200 이상은 전부 다 A다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A다이고 7000은 하이닉스 A다이 아니면은 마이크론이 여기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마이크론. 요거 마이크론이에요. 요런 거. 마이크론 스펙텍 가지고 7000이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6800은 M다이랑 A다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근데 6800은 A다이 확률이 더 높아요. M다이보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론은 없을 것 같아요. 요 중에는 6개 중엔 6600에는 M다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데 G스킬 이런 거는 이거 나온 지 좀 된 거는 전부 다 M다이일 거예요. 여기 M다이로 나왔을 겁니다. 이것도 M다이일 확률이 높아요. 6400도 M다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6400 스펙의 A다이는 없진 않은데 예를 들어 이게 A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스퍼트 패키지. 근데 그거를 확신하기엔 좀 그렇고 얘네는 서린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은 그 칩을 못 썼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혼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면 팀그룹 요런 거는 전부 다 M다일 확률이 높고 여기에 확정 A다이는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건데 요거 얘만 확정 A다이입니다. 이거 빼고는 전부 다 M다일 수도 있고 A다일 수도 있는데 M다일 확률이 더 높아요. 아 얘도 확정 A다이입니다. 이것도 A다이. 판매사에서 A다이라고 얘기하고 들여온 거예요. 나머지는 M다일 확률이 있고요. 이 이하로는 M다이, A다이 혼용인데 혼용이라기보다 M다이가 더 많아요. 6000까지. 여기는 M다이가 더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확정 A다이가 올로이램 아까 보셨다시피 올로이램 어디있냐 요런 G스킬램 이런 거에 6000에서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6000의 CL36은 삼성입니다. 삼성. 이거 굉장히 비추해요. 싸다고 사지 마세요. 오버클럭용으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에센코 클레브는 하이닉스고요. M다이일 겁니다. 저거. 요렇게 여기 A다이 언락이라고 적혀있는 올로이램은 확정 A다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M다이일 겁니다. 삼성도 섞여 있고요. 여기 6000대는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 베이스도 있는데 삼성 베이스를 굳이 XMP 램으로 오버클럭용으로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5000 이하는 여기는 진짜 모험이에요. 5000 이하를 오버클럭용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마이크론 섞여 있고요. 마이크론 아니면 삼성이에요. 여기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에 관심 있는 분은 제일 많을 거예요. XMP나 X4용으로 그냥 나는 오버클럭 할 건 아닌데 순정은 좀 그렇고 성능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그럼 XMP나 X4 램을 한번 볼게요. X4나 XMP는 이제 여기서 개수를 찍으면 되는데 4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커세어에서 나온 거. 커세어는 얘네는 거의 마이크론 베이스예요. 커세어에서 총 4개짜리를 냈으면은 마이크론 베이스인데 클럭이 그렇게 높진 않죠. 이 정도 클럭이랑 이 정도 타이밍은 그냥 삼성 램 4800짜리 그거 꽂아가지고 동일하게 넣으면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진짜로. 삼성 램 16기가 제가 이거 하지 말랬죠. 64기가 쓸 거면 32기가짜리 2개 사가지고 삼성 램 32기가짜리 2개 사서 5600 클럭에 CL36, 36, 36 하고 전압을 1.25V 넣으면 삼성 램으로 들어갈 겁니다. 굳이 이거 사지 마세요. 풀뱅크
하긴 뭐 근데 XMP로만 쓰고 싶으신 분이면은 그래요. 뭐 가격 차이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저는 굳이 요 스펙에 이 돈을 태워야 되냐라고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삼성램으로도 다 들어가는 스펙이라 좀 회의적인데 굳이 돈을 태우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풀뱅크는 사실 XMP가 커세어 쪽밖에 안 나와 있어요. 풀뱅크 말고 이제 2개짜리. 그럼 2개짜리 2개 사가지고 2세트 사가지고 4개 꽂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QVL에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이 XMP나 X4를 적용하실 분들은 항상 QVL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QVL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메인보드 QVL 참고하지 마시고요. 메인보드 QVL은 마케팅 용도로 지금 변질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QVL은 꼭 램 제조사 QVL, 램 제조사의 QVL을 확인하셔서 내가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고 나서 있으면 구매를 하는 거고 없으면 구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QVL에 따라서 이게 XMP나 X4는 지금 맨컴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구는 최대한 자제를 하세요. 싸다고 직구 사지 마시고 직구 자제. 왜냐면 직구했다가 안 들어가면은 RMA 비용이 더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RMA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차라리 국내 정품이 훨씬 낫습니다. 국내 정품은 안 들어가면 환불해 주거든요. 특히 썰인에서 잘해줘요. 그런 거. 그래서 일단 XMP 램을 보면은 만약에 풀뱅 쓰고 싶으신 분 128기가 128기가 풀뱅 128기가를 XMP 램을 2개를 넣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면 순정 쓰세요. 순정 128기가면 XMP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96기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커세어 거 빼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요런 것들은 요거부터 볼게요. 64기가 64기가를 쓰실 분들 아니다. 요거까지. 자, 이제 XMP로 나는 64기가 모자르고 128기가는 너무 많은 것 같아. 96기가면 충분해 하시는 분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데 뭐 성능은 당연히 높은 게 더 좋죠. 얘는 하이닉스 베이스고 요 위에는 다 마이크론입니다. 그 중에 고르시면 돼요. 요거 살 바에 요거 사세요. 6만원 더 주고 요거 살 바에 요거 사시고 아니면 그냥 싼 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64기가 중에서는 XMP만 넣고 쓰실 경우면 사실 48기가는 그렇게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64기가 나을 거예요. 이거는 XMP나 X4 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준 전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 램이고 이거 말고 AMD에서는 일단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아니지. 이것도 필요 없어. AMD에서 64기가를 쓰겠다 하면은 요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29개밖에 없네요. 근데 요 중에서 보시면은 여기 1.1 적혀 있는 거는 XMP나 X4 램이 아니에요. 순정 램이고 타이밍이 조여진 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CL36 중에 제일 싼 건 얘고요. 이 CL40을 사느니 요 위에 거 사세요. 뭐 감성은 배제를 하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감성에 따라서 나는 꼭 이 램을 사야 돼. 이 램이 이쁜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이거 사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스펙만 놓고 볼 때 성능만 놓고 볼 때는 이 CL36이
요 밑에 있는 CL40보다 성능이 좋고요. 그 다음에 CL30이 아까 위에서 봤던 36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가격 한번 보자. 가격이 얘가 299,000원, 근데 얘가 280,000원이죠. 그러면 한 20,000원 차이 나네. 현금가로 270,000원. 이거 같은 경우면 현금가로 이거 사세요. 이게 낫겠네. 예. 여기 중에는 이거 살 바에 이게 나을 것 같고요. 요거 블랙이든 화이트든, 화이트도 같은 가격인가? 28. 예, 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요게 더 나을 것 같고, 이 6000은 AMD에서 맨컨이 괜찮으면 들어가는데 맨컨이 괜찮지 않으면 1대1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6000의 CL38보다는 5600의 CL30이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요거 사시고, 6000의 CL48 얘는 XMP 램이 아닙니다. 1.1V죠. 이거는 오버클럭용이나 아니면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 6000의 CL38 사느니 아까 5600의 CL30짜리가 더 좋고요. 물론 난 감성에 따라서 요런 걸 꼭 LED 들어간 거 사야겠다 하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는 없고. 자, 근데 나는 이제 5600의 CL30보다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어, 나는 6000을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 결국 립조스가 제일 가성비가 좋네. 립조스 가격이 얼마죠? 한 2만원 더하면 사네요. 2만원 더할 여유가 있으시면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A데이터가 있고 립조스가 있는데 스펙이 똑같죠. 둘 중에 뭘 사야 되나? 얘가 지금 전압이 더 낮긴 한데 어차피 XMP나 X4로 쓰실 거면은 이 A데이터보다 G스킬이 G스킬 쪽이 썰인 CNI가 유통하는 거라서 AS가 더 좋아요. A데이터보다. 팀그룹도 썰인 CNI인데 얘는 타이밍이 너무 풀렸고, 예, 이런 거 살 바에 위에 거 사는 게 낫습니다. 쭉쭉쭉쭉. 그냥 립조스 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립조스 선에서 요거 아니면 요거. 나 LED 있는 것 중에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한번 볼까요. LED 중에 제일 싼 거 얘인데 얘는 CL36이고요 CL36, CL30 가격 차이가 32만원. 자, 얘가 30만원이고 현금가로 하면 얘도 30대가 나오긴 하네요. 현금가도 괜찮으시면은 얘가 더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얘는 썰인 유통이 아니에요. A데이터가 G스킬 이거 썰인 유통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화이트 없나? 아니면 근데 이 타이밍이 너무 풀렸네. 38.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꼭 감성을 챙겨야 돼. 그럼 도미램. 요거는 좀 비싸긴 한데 6000에 CL30. 이거 AMD에서도 6000 클럭만 들어가면 맨컷만 되면 이거 타이밍은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 XMP 램 인텔 패키지인데 물론 큐브L은 보세요. 혹시 안 되면 환불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뭐
근데 여기 XMP라고 적혀 있으면은 사실 QVL에 없을 확률이 높아요. AMD 쪽 QVL에. AMD 쪽 QVL에 있으면 여기다 꼭 X4를 써줍니다. X4 프로필을 넣어가지고. 예. 만약에 제가 아까 립조스 선에서 다 정리된다고 했는데 립조스 클릭 QVL이 없어요. 어쩜 좋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얘네는 QVL이 없어도 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데 제가 만약에 안 될 경우 책임져 드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QVL 있는 것 중에 싼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펙을 보시면은 클럭이 높다고 제가 아까도 여기서도 보여드렸지만 클럭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6000에 CL38이면은 5600에 CL30보다 성능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5600이더라도 타이밍 조여져 있는 거. 예, QVL 보고 그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QVL을 다 봐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 중에 고르면은 결국에 립조스 선에서 다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64기가 말고요. 인텔은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해요. 인텔은 클럭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AMD도 지금 요 정도 찍고 보면 됩니다. AMD 32기가짜리 32기가 요거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찍으시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AMD도 요새 고클럭 뚫리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QVL이 없을 거예요, 아직. 예. 뭐 고클럭이 들어가는 거는 뭐 QVL 없는 거를 하시는 거는 좀 모험입니다. 그래서 6000 여기는 6000 요렇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6400이 XMP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맨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증을 해드리긴 좀 그렇고 뭐 한번 같이 넣고 볼까요? 일단 같이 넣고 볼게요. 어쨌든 낮은 가격 순으로 볼 거니까. 자, 이게 6000 하이닉스 베이스긴 한데 40이라고 적혀 있는 게 타이밍 좀 많이 풀린 거예요. 이거 하이닉스 M다일 거고요. 얘도 하이닉스 M다일 건데 얘나 성능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성능 차이는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RGB가 달렸네요. RGB, LED. 얘는 RGB가 없고. 그 다음에 팀그룹 에센코어 클레브는 클레브 쪽에서 유통하는 거고 요거 팀그룹이나 G스킬은 서린 유통이거든요. 게일도 서린 유통이고. 요런 것들은 타이밍이 너무 풀려서 38 가격 대비 보면은 어디 보자. 이게 135,000원 이게 145,000원 만원 더 써서 이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만원 더 쓸 여유가 있으시면요 이게 지금 AMD에 쓰기에 타이밍이 괜찮습니다. LED도 달렸고. 근데 서린 유통은 아니긴 해요. QVL 확인하셔야 되는데 A데이터 QVL이 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치만 만원 더 투자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성능 차이는 보여줄 겁니다. 요런 것들은 타이밍이 너무 풀려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QVL이 없다 하면은 보통 팀그룹이나 G스킬 정도가 많이 있어요. QVL이. 서린에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이거 서린 유통 아니지? 코잇에서 유통하는 걸 겁니다. 코잇. 물어봐서 내 거 된다 그러면 이거 사시고요. 안 된다 하시면 또 괜찮은 게 뭐가 있나. 얘도 A데이터고. 이건 사지 마시고. 이거 삼성램 베이스라서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차라리 이거 사실 바에 이런 CL38짜리 사는 게 낫습니다. 얘는 하이닉스거든요. 얘는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호환성으로 따지면 얘는 되게 빡빡하게 세팅되어 있는 애고 얘는 되게 넉넉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오버클럭 안 할 건데 그냥 CL36
타이밍이 더 작은 거 사면 안 되냐 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환성 문제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딱히 눈에 들어오는 라인업이 없네. 립조스. 예, 만약에 큐브엘에 아까 그 A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15만원 정도, 현금가 15만원, 카드가 15만 7천원, 한 15만원의 가치를 할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3만 2천원, 거의 2만 5천원 차이죠. 2만 5천원 2만 5천원을 좀 투자를 할 건지 고민해보세요. 얘가 LED도 있고, 싼 맛에 쓰실 거면은 요거 사시고, 요거. 근데 이게 만약에 큐브엘에 없으면은, 근데 큐브엘 없어도 웬만하면 될 거예요. 환불의 문제지. 구매처에 한번 물어보시면 써린에서는 된다고 할 확률이 높은데, 요런 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또 립조스가 나오네. 립조스 이게 성능이 괜찮고요. 이 정도 가격을 한 25,000원 차이 태울 수 있다고 하면은 아까 그 위에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얘도 하이닉스 베이스입니다. 하이닉스 M다이 베이스일 거예요. 이게 LED는 없긴 한데 팀그룹 거, 나는 G스키 말고 팀그룹 하고 싶어. 립조스도 LED 없긴 하죠. 하면은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써린 유통이고 15만 2,500원, 15만 8,400원. 가격 차이는 별로 없어요. G스킬 원하시면 요거, 팀그룹 원하시면 요거. 화이트 원하시면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6,400이 나오는데 6,400은 이제 AMD에서 맨컨에 따라서 1대1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대1로 부팅 해보고 안 되면 1대2로 적용하면 되긴 될 거예요. 최근에 이제 1대1로 들어갈 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바이오스가 개선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1대1로 부팅은 되더라도 부팅만 되고 뭐 TM5 이런 거 돌려보셔야 돼요. 이런 거 6400 쓰실 거면 써린 쪽에서 만약에 안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할 확률도 높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내 맨컨을 좀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6400짜리를 잠깐 볼 건데, 6400의 CL40보다요 6000의 CL30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차라리 요거 가세요. 예, 같은 가격이면 요게 더 낫습니다. 6400이 클럭이 높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400짜리도 다 타이밍이 풀려가지고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그나마 타이밍 조여진 게 이거. 가격이 16만 5천원 내지 17만원. 이 정도 성능 차이면은 아까 6000의 CL30짜리가 15만 7천원 막 이랬죠. 가격 차이가 플러스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추가되는데, 그 정도 태울 가치가 물론 사람마다 그거에 대한 가치는 좀 다르긴 한데 그만큼의 성능 차이는 있긴 있을 건데, 애매해요. 이게 6000의 CL30이랑 그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는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타이밍이 CL32라서 제 생각에는 저는 차라리 호환성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6400의 CL32보다는 차라리 6000의 CL30짜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호환성도 그렇고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이거랑 10,000원 정도 더 태우면서 해보기에는 호환성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6400에 눈에 들어오는 라인업이 없어요. 제 생각에 이 돈 주고 살 바에 6000에 CL30짜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큐브엘 확인해 보시고 결국에 지금 6000 라인업에서 살만한 거는 6000에 CL30짜리. 근데 6000에 CL30보다 더 싼 거 원하면은 이 6000에 CL40이나 38도 나쁘진 않아요. 큐브엘 확인해보고 사세요. 근데 그만큼의 성능 차이는 있을 거예요. 6000에 CL30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얘네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에서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볼게요. 이제 16기가 모듈을 XMP나 X4로 쓰고 싶으신 분. 없네 모델이? 없는데? 국내 출시된 게 없나 보네요. 이거는 안 해도 되겠는데? 왜 없지? 해외에 있는데 16기가 8기가짜리 2개. 아니다, 제 체크돼 있구나. 있어요. 잠깐만. 다시. 있죠? 그쵸? 자, 16기가 2개를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XMP 램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바에 삼성 램 2개 사세요. 이거 사실 바에 삼성 램 2개.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5200에 CL36을 쓰느냐, 5200에 CL36. 이것도 사실 순정 대비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국 XMP 램을 쓰실 거면은 못해도 요거 말고는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네. 지금 여기 보니까. 그쵸? 5600에 CL36. 올로이는 조텍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거 아니면 요걸로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 살 바에 몇 푼 더 더해서 요로 가세요. 가격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155,000원. 몰이 별로 없어서 품절일 수도 있겠다. 얘는 몰 맞네요. 얘는 얼마지? 146,000원. 146,000원 쓸 바에 얘 얼마예요? 이거 쓰세요. 이거 8기가 2개는 의미가 없네. 8기가 2개는 XMP용으로는 의미가 없네요. 32기가부터 16기가짜리 2개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고 나는 싼 거 살 거야 하면서 요거 사지 마세요. 이거나 이거 사실 바에 9만원이나 10만원 밖에 안 해가지고 시금치 사는 것보다 낫지 않아 싶을 수 있는데요. 하긴 뭐 시금치 아까 그 2개 모델은 요 삼성 램 2개 꼽은 거랑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이거 2개 꽂으면 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AMD 쪽은요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대2로 큐브엘 나온 게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1대1에서는 16기가짜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고 XMP에서는 그러니까 16기가짜리는 보통 순정으로 쓰든 오버클럭을 쓰든 삼성 램 4800짜리가 제일 선택하기 제일 좋고, 그 다음 호환성 고민하시면 마이크론, 그 다음 오버클럭 고민하시면 하이닉스 그 패트리오트 혹은 클레브. 근데 클레브보단 저는 패트리오트를 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AMD 쪽에서 르네사스 PMRC가 전압 원락이 지금 막혀 있어요. 물론 리치텍 PMRC 쓰더라도
언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한번 보드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32기가부터 이제 XMP나 X4 램 쓰시는 분들은 32기가부터 권장을 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32기가는 저는 6000짜리를 권장합니다. 6000에 CL40짜리 클래브 램을 쓰시든가 6000에 CL30짜리 정도 선에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굳이 6400으로 가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6000에 CL30짜리랑 6400에 CL32가 성능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6400을 사서 6400짜리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대1로 안 들어가면 1대2로 넣어야 되는데 1대2로 부팅을 시키면 성능 하락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48기가는 아직 비싸서 64기가 쓰는 게 가성비가 더 나은데, 48기가짜리는 어떤 사람이 쓰느냐, 그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 중에 64기가까진 필요 없는데 64기가 모듈보다 좀 더 높은 클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48기가짜리 쓰시면 됩니다. 근데 48기가짜리 하이닉스 모듈 V컬러 만타램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96기가 쓰시는 분들도 순정이나 XMP X4 쓰시는 분은 96기가를 쓸 이유가 없어요. 가격 대비로는 차라리 128기가 낫습니다. 근데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 중에 128기가까진 필요 없고 64기가는 넘었으면 좋겠는데 128기가까진 필요 없는데 128기가 클럭이 너무 안 들어간데, 이거 풀뱅크 넣으면 클럭 하락 발생하거든요. 그 오버클럭 넣어도 오버클럭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돈 좀 쓰더라고도 96기가짜리 하이닉스 모듈, 근데 이제 출시된 지 별로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가격대가 좀 나가요. 이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라인업들은 사실 요런 거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편이라서 순정 쓰시는 분들은 128기가면 삼성이나 마이크론, 196기가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지금 저거밖에 없어요. 풀뱅크로 나와 있는 마이크론 베이스의 커세어 램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64기가 필요하신 분은 5600이나 6000에서 고르시는 건데, 6000은 호환성 이슈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드에 돈을 한 30 이상 태웠다 하시는 분은 6000짜리 고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보드 싼 거 사신 분들은 5600에 아까 보셨다시피 CL30 정도 되는 거, 그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큐브L에 없다 그러면 조금 높게 잡아서 CL36짜리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쓰시는 분들은 AMD에서는 6000 클럭이 하이닉스 램을 쓰신 경우 되긴 될 거예요. 삼성 램 베이스인 6000에 CL36짜리는 비추고요. 대부분 6000에 CL30 정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6400에 CL32보다는 6000에 CL30 성능 비슷할 거예요. 순정으로 쓰시는 분은 삼성이나 마이크론, 삼성 5600 말고요. 삼성 5600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삼성 4800. 그 마이크론은 5600이 나아요. 마이크론 4800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5600 아니면 삼성 4800. 근데 좀 더 이제 안정적이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이제 클래브램 뭐 이런 쪽, 팀그룹 이런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라이프 워런티가 적용이 되니까 삼성 램은 AS 측면에서 라이프 워런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녹색 램은 라이프 워런티가 안 돼요. 검은 램을 쓰셔야 라이프 워런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뭐 결론적으로 뭘 써라고 제가 골라드린 건 없는데, 왜냐면 큐브L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브L을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쓰는 메인보드에서 뭐가 가능한지를 보시고 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골라드린 게 큐브L에 없으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런 라인업 있잖아요. 6000 혹은 뭐 5600에 뭐 CL30 뭐 가격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제가 본 것처럼 한번 골라보세요. 큐브L 있는 램 중에. 그리고 또 보통 LED가 중요하신 분들은 LED 기준으로 고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럭이 굳이 높을 필요는 없어요. 오버클럭 할 거 아니면, 오버클럭 하는 분들은
오히려 칩셋이 더 중요합니다. A다인이 아니냐, 하이닉스 A다인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고, XMP나 엑스포 쓰시는 분은 타이밍 잘 조여져 있는 거, 클럭이 굳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밍 잘 조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뭐 AS나 그런 거 호환성 보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AS는 서린이 좋고요. 큐브L 같은 것도 서린이 확인 잘 해줍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서린에는 램 제조사 큐브L이 없는데 예를 들어 G스킬 큐브L에 있다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린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서린 말고 다른 유통사는 큐브L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A데이터나 뭐 이런 V컬러 이런 쪽은 큐브L이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브L도 별로 없고 뭐 AS도 서린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면 무조건 서린이 낫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인텔 쪽 한번 훑어볼 건데, 인텔이 더 복잡해요. 인텔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AMD 쪽도요, 지금 1대2로 가면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좀 다행인 게 AMD 쪽에 굳이 1대2를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대충 6000 클럭대에서 1대1로 쓰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인텔 쪽 인텔 편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